네, 최근 JP모건하고 스트래티지의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제가 접하고 나서 그냥 싸움 구경꾼 입장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왜 저는 싸움 구경꾼 입장이냐면 저는 비트코인만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JP모건이 무슨 짓을 하건 스트래티지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뭘 하든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현물만 셀커하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구경꾼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원문 추천은 여기 있고요. 제가 한글 번역본은 제 엑스에 따로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면 한 줄 요약 먼저 해보면요. 사람들이 JP모건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마이크로라는 이름이 이제 없어졌고 스트래티지이죠. 근데 MSTR이라고 하는 주식 티커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티커예요. JP모건이 MSTR 스트래티지를 크게 공매도해서 망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건 거의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다. 이게 이제 핵심 결론입니다. 자, 바쁜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별로 볼 거 없겠네라고 넘어가셔도 되고 이런 싸움을 어떤 관전 자세로 봐야 되는지 뒤쪽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관들이 MSTR 같은 우회 상품을 버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오히려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정리한 요 글, 원문의 내용을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족한 금융 지식이지만 정리를 해서 그냥 풀어내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해설을 하는 거 아니라는 점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그 가짜 이야기가 이제 돌았습니다. JP모건이 MSTR 이 주식을 크게 공매됐다라는 가짜 이야기가 X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이 MSTR을 엄청나게 공매도하고 있다. 주가가 50%만 오르면 은행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MSTR을 사서 숏 스퀴즈를 내자. 숏 스퀴즈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잠깐 움직이는 잠깐 상승하는 용어를 숏퀴즈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이걸 제2의 게임스톱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콧을 하겠다, 불매운동을 하겠다라는 막 해시태그도 돌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스트래티지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MTR을 사서 이거를 뭐 참전을 하자,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원문 글을 작성한 사람이 찾아봤더니 공식 자료에는 그런 공매도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게임스톱 사태가 그럼 뭐였는데 이 제2의 게임스톱 사태라고 인식을 했느냐? 자, 게임스톱은 특정 헤지 펀드들이 게임스톱 주식이죠. GME를 엄청난 규모로 공매도 이렇게 걸어놨는데 공매도 규모가 주식 유통 수보다 많아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레딧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걸 발견했고 이 주식을 다 사버리면 헤지펀드가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라는 전략을 공유를 했고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매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가 폭등을 했고 헤지펀드는 수십억 달러 손실을 보게 돼서 개미들이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논란이 더 커진 이유는 일부 거래소와 앱이 갑자기 매수를 막으면서 더 논란이 됐던 그런 사태인데 몇 년 전에 있었죠. 자, 이게 이제 게임스톱과 비슷한 그런 사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 공시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그 원문 작성한 사람이 살펴보니까 미국 기관 투자자는 분기마다 자신이 가진 주식과 옵션을 13F라고 하는 보고서로 SEC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JP모건의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MSTR 보통주를 약 77만 주 줄였다고 되어 있고 콜옵션, 풋옵션 등은 조금 들고 있다. 그리고 주식을 빌려 판 공매도 포지션은 공시에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을 이 사람은 두 개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풋옵션, 즉 하락에 대비하는 보험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데 손실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보험료 정도만큼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 손실 위험이 있는 진짜 공매도와는 좀 다르다라는 게 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크게 잡고 있으면
다른 규정에 따라서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가 없다고 해요. 따라서 JP모건이 MSTR을 크게 공매도하고 있다라는 말은 공식 자료 기준으로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낚였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뭐 낚인 건 낚인 건데 왜 게임스톱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인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 사람은 또 분석을 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게임스톱과 연결시키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자, 게임스톱 때는 공매도 물량이 유통 주식보다 더 많았고 그래서 주식이 부족해지며 폭발적인 쇼키즈가 나왔기 때문에 헤지펀드가 손실을 볼 수 있었는데 MSTR은 공매도 비율이 주식 유통의 10%도 안 되고 주식 수도 훨씬 많고 그리고 특정 몇 개 펀드에 몰려있는 것도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스프레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스톱처럼 또 한 번의 대폭발이 온다는 말처럼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사실 이거는 낚기 위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비유일 뿐이고 시장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말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낚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진짜 변화를 이 사람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공매도 논쟁이 시끄러운 동안 같은 분기 공시에서 훨씬 더 큰 흐름을 봤다고 이 사람은 그 3분기 보고서에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타고 있다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주식이 아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 기금은 블록넥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을 257% 늘렸다고 합니다. 하버드대도 비트코인의 그 가치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현물이 아니고 현물 ETF예요. 자, 지금 하버드대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장 자산이 비트코인 ETF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부다비 국부펀드도 IBIT를 늘렸고 그 현물 ETF를 늘렸고 에모리대도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대폭 늘렸고 그 다음에 2024년부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는 누적 돈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 사람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기관이 비트코인을 떠나간다라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 섞인 기업 주식, 그러니까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주식, 이게 이제 레버리지라고 이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레버리지 섞인 기업 주식이 아니고 실제 현물 ETF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현물 그냥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현물 ETF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웃음벨이긴 한데 어쨌든 기관들이 레버리지 섞인 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현물 ETF를 선택하고 있다는 그런 흐름을 이 사람은 봤습니다. 자, 그래서 MSTR을 프록시 우회 수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MSTR 같은 이 시대가 흔들리는가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또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옛날에 MSTR 같은 회사는 논리가 되게 분명했습니다. 기관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기 어려운 시절, 그렇죠? 기관 투자가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회사 금고에 잔뜩 담아둘 테니까 우리 주식을 사면 사실상 비트코인을 가진 것과 비슷하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MSTR 주가가 보유 비트코인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스트래티지, 옛날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는 약 65만 개의 BTC를 들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 매입가 기준의 약 484억 달러, 현재 가치 기준으로는 559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MSTR 회사의 시가총액은 49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보다 오히려 싸게 거래되고 있고 예전에 프리미엄이 없어지고 할인되고 있는 상태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지 않고 그냥 현물 ETF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지금은 먹히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MSTR은 80억 달러의 부채가 있고 전환사채로 인한 지분 희석 가능성이 있으며 주가 지수에서 빠질 위험이 있다. 자, 그런데 현물 ETF는 그냥 1달러를 내고 1달러치 비트코인 익스포저, 그러니까 차용증을 얻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물이 아니라 ETF니까요.
그 불필요한 기업 리스크가 적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리스크는 없애고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 이 기업, 트레저리 기업은 비트코인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리스크도 있는데 현물 ETF는 비트코인 리스크만 있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현물 ETF도 당연히 리스크라고 보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현물 비트코인만 저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성과를 보면 비트코인은 올해 소폭 상승했고 MSTR은 오히려 30% 넘게 떨어졌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우회해서 담는 수단, 그냥 프록시 대신에 이제는 구조적으로 이런 프록시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2026년 1월에 이제 이게 주식이냐 펀드냐 뭐 이런 논란 때문에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MSTR의 위험을 키우는 건 공매도 쇼키즈 이게 아니라 지수에 편입될지 말지. 그러니까 MSCI라고 하는 글로벌 지수 회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들고 있는 회사는 아예 일반 주식 지수에서 빼버릴까? 라고 하는 거를 슬쩍 그렇게 흘렸다고 해요. 자, 그러자 MSTR이 주식에서 지수에서 편입되는 게 아니라 그냥 펀드처럼 여겨지게 되면 MSTR은 어려움에 겪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추정들도 막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고 2026년 1월 15일에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MSTR이 일반 운용회사가 아니라 투자 펀드와 비슷한 것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MSTR을 담고 있던 인덱스 펀드들은 지수에서 빠지는 순간 억지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아예 그냥 재량이 없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규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소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팔아야 되니까 그냥 계속 파는 겁니다. 그러면 팔면 가격은 떨어지고 사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JP모건이 3분기에 미리 MSTR 보유량을 줄인 것은 비트코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강제 매도를 미리 피하려는 리스크 관리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게 이 사람의 해석입니다. 자, 흥미롭죠? 자,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건 정보가 퍼지는 패턴입니다. 비트코인 유명 인사가 JP모건 숏이 위험해진다 라고 이렇게 근거 없이 단정해서 올렸는데 이걸 무지성 팔로워들이 그대로 퍼날랐고 게다가 그냥 계정들이 좀 큰 계정들이 퍼날랐나 봐요. 그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한테까지도 이 정보가 오게 됐고 공식 문서를 직접 확인한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문만 무성한 그런 경우였고 근거 있냐고 묻는 사람은 은행 편이냐 그러니까 전통은행과 비트코인 진영의 대결처럼 몰고 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결국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글이 사실 확인된 글보다 훨씬 빨리 퍼진다. 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고요. 나중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정정이 이제 올라올 수도 있죠. 이제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텐데 그때는 이미 루머를 사람들이 다 믿고 한 바퀴 한번 폭풍우가 몰아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건 비트코인, 주식, 전통금융, 비트코인의 새로운 은행, 뭐 무슨 신구의 대격돌 이런 게 아니고 소셜미디어 시대에 투자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문 듣고 내가 베리파이 하지 않고 그냥 퍼나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주장에 그냥 몰입돼서 반대 의견 가진 사람을 그냥 매몰차게 하는 그런 항상 일어나는 X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게 이제 대형 고래들의 이 싸움에서 한 번 더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이런 교훈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메시지를 검증해야 된다. 예. 메신저를 믿지 말고 메시지를 검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저축러들, 비트코이너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자, 절대 참전하면 안 됩니다. JP 모건을 혼내주고 싶어서 MSTR을 사서 MSTR을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팔아서 MSTR을 사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냥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하면서 관망해야 됩니다. 그냥 관전하고 있으면 돼요. 아, 고래들이 저렇게 싸우는구나. 저렇게 뻘짓을 하는구나. 관망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JP모건이 졌다. 이게 싸움이라면 졌다. 그러면 전통금융 회사에 굉장한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어려움이 나오겠죠. 기뻐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스트래티지가 지면 엄청난 수의 비트코인이 매물로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를 많이 하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땡큐 하고 더 저축하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구매력을 갖춰야 됩니다. 현생을 열심히 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현생 열심히 살고 절대 참전하지 않고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하는 그런 게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마지막 요약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뻘짓하지 말고 비트코인 현물을 셀코로 저축하자. 이게 오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